이전 영상들에서 가족체계 상담의 7가지 기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3개의 실제 사례를 통해 7가지 기본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사례별로 7가지 기본 중에 어떤 것이 적용되었는지 살피면서 시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엄마는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11살짜리 아들은 학교에서 싸우고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엄마랑 항상 말싸움을 합니다. 엄마는 아들이 어울리기 시작한 친구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자는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혹시 있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엄마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잠시 주춤합니다. 사실은 할머니,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지난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아프셨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가실 걸 알긴 했죠. 엄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라는 상담자의 요청에 엄마는 친정엄마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고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리고 몇 분간 흐느낍니다. 상담자는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흐느낌이 멈추고 엄마는 상담자를 쳐다봅니다. 상담자는 묻습니다. 아들도 할머니를 떠나보낸 것에 대해 똑같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이 학교에서 싸우고 공부를 안 하고 엄마랑 계속 싸우는 게 할머니랑 헤어진 슬픔을 다루어내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 사례에서 엄마가 친정엄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상담자는 11살짜리 아들도 이 슬픔을 겪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즉시 이것을 엄마에게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는 친정엄마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엄마가 애도의 슬픔을 경험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정서적으로 그 슬픔을 인식한 후에야 아들도 자신과 같은 슬픔을 겪어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아들의 돌출 행동들은 그 슬픔을 다루고 있는 아들의 방식이었다는 상담자의 설명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8살 영희가 최근 우울해지고 움츠러들어 있는 것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거듭되는 요구 때문에 아빠는 영희와 함께 상담실에 왔습니다. 아빠는 이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희의 부모는 몇 년 전에 이혼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영희도 부모의 이혼에 잘 적응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최근에 한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고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희도 그 여성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희는 아빠가 그 말을 할 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담자는 영희에게 가족 그림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아빠에게 보여줍니다. 그 그림에서 영희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아빠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상담자는 재빨리 집에서 아빠가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제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이러한 변화를 겪는 아동의 일반적인 심리를 아빠에게 말로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담자는 영희가 아빠의 말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점, 아빠가 표면적인 것들은 이야기하지만 가족에게 생기는 변화 밑에 있는 것을 보려 하지 않는 것 같은 점을 보고 영희가 그림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가족 그림을 요청했습니다. 즉, 영희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상담자는 그림으로 보여준 영희의 마음을 아빠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영희는 자신의 마음을 경험하고 아빠는 영희의 마음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남편이 자신을 항상 비난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동의를 해놓고도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 말합니다. 서로 비꼬고 냉소와 고함을 주고받다가 과거의 이야기와 상처들을 들추어냅니다. 상담자는 두 손을 들어 멈출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의자를 돌려 상담자를 보고 앉아서 남편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때 무엇이 괴로운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라고 요청합니다.
아내는 어릴 때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을 때 느꼈던 외면당하는 느낌과 외로움이 든다고 하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상담자는 과거의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드러나는 위력에 대해 부부에게 짧게 이야기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화가 날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말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부부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이 어떻게 파괴적인 패턴들을 다시 불러오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때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상담자가 연설을 한다면 그것은 비난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패턴을 깨고 아내에게는 말할 기회를, 그리고 남편에게는 들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했고, 상담 후에 집에서 사용할 대화 방식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상담자의 안내대로 하지 않고 아내가 말한 것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는다면, 상담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이 어긋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다른 개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세 사례의 공통점은 정서의 변화입니다. 가족 상담에는 문제를 만든 똑같은 정서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상담실 안에서는 정서를 변화시켜야만 가족들도 상담자가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상담자가 제공하는 새로운 관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자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 내담 가족은 긴장하고 불안이 고조되고 그것이 저항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항의 예를 들어보면 상담자의 말에 주목하지 않는다든가 딴짓을 하거나 상담자의 제안을 바로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때 상담자는 이 상황을 멈추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하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 남편이 아니라 저를 보세요. 그래야 남편의 표정이나 몸짓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영희 아빠, 영희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요청한 건 아이들은 미술이나 놀이를 통해 자신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현하는 게 더 쉽기 때문이에요. 철수 아빠의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묻는 이유는 철수의 입장에서 할머니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가끔 아이들의 슬픔은 문제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가족들이 상담실에서 하는 경험하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내담자가 느낄 수도 있는 위협감이나 불안을 줄여서 내담자의 저항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설명하기는 공중에 걸린 줄을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일 때, 즉 경험하기를 할 때 사용하는 균형을 잡아주는 막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을 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균형 막대가 필요 없듯이 경험하기를 시작한 후에라야 설명하기의 진가도 발휘될 수 있습니다. 고개사가 처음에는 균형 막대를 자주 사용하지만 부단한 연습을 통해 막대 사용의 빈도는 줄이고 궁극적인 줄타기에 더 집중하듯이 가족 상담에서도 연습을 통해 설명하기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설명하기는 점점 더 경험하기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초보 상담자는 압도당하는 느낌이나 좌절감을 경험할 때는 특히나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하기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담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개입인지를 항상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족체계 상담의 7가지 기본을 사례들을 통해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회원 가입 또는 슈퍼땡스로 함성 채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